대산공단 기업의 통큰 사회공헌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사실 냄새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 소음 이런 게 하도 우리들은 이제 명령이 돼가지고 그걸 느끼지 못할 때도 상당히 심각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종 이 외국 대기업들의 통큰 사회 기부를 접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이런 소식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기업들 적지 않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근 이 서산에서 바로 이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란 무엇일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열린 토론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서산시의 이완섭 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강희정 교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산발전협의회 안효돈 부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산공단,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입니다.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현재 이 대산산단의 규모 그리고 생산 활동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대산공단과 관련해서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대산산단은 이제 민간 산단이죠. 국가 산단이 아니고 1985년에 처음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88년도에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30년 됐군요. 예, 30년 이제 접어들었죠. 그동안 많은 성장세를 이제 이루어오고 있는데 대산오사라고 불리는 이제 현대오일뱅크라든가 또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컬, KC와 같은 이런 회사를 비롯해서 이 석유화학 업체 또 정제시설, 국가 석유 비축기지 같은 이런 회사들이 한 70여 개의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이죠. 면적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한 1,561헥타르인데 이 헥타르 하면 빨리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평수로 보면 한 472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축구장, 축구 경기장 한 2,186개가 들어설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죠. 대산오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한 800헥타르 정도 되는데 242만 평 정도 되죠. 이 대산공단이라고는 전체가 어찌 보면 전체로 볼 때는 여의도 면적 5.4배나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이죠. 이런 곳에 이제 둥지를 틀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대산오사가 연간 이런 거 매출만 하더라도 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한 42조 정도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요즘에도 이제 이 공장 증설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동반 성장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제 감이 와닿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 사회공헌 사업도 좀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그 환경과 공해, 교통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을 가지고 있고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자리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대산산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도 공장 증설이 꾸준히 이루어질 만큼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대산산단이 갖는, 대산산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잖아요. 대산산단이 갖는 장점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원료가 대부분 석유이고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입 창구인 이제 항구가 이제 필요한데 항만시설이 대산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하고 이 내륙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요. 지역의 양질의 노동력이 이제 존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다를 낀 임해공단으로서 공업 용수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제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입지에 앞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 지역의 산단의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로서 뭐 자긍심,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국내 메이저 5대 대그룹이 그 조그만 읍동네에 5개씩이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처럼 그렇게 마냥 이렇게 좋은 뭐 떼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2005년 이전에는 저희 대산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공장을 이렇게 잘라서 팔기도 하고 외국계 자본한테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타 팔았다를 반복했던 거로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2005년 즈음에 현재 있는 뭐 LG 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그 전에 있던 현대 석유화학으로부터 거의 푼돈에 샀어요. 예.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2개를 나누어서 야, 넌 LG, 여긴 롯데 이렇게 나누어서 샀는데 사는 해에 이 석유화학이 호황이 일어가지고 그 해에 본전을 다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하나 토탈은 본래는 삼성 토탈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토탈사가 오기 전에는 삼성이 혼자 했었죠. 하나 토탈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삼성 지분을 인수하면서 2조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년 1조씩 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떼돈을 벌고 있는데 기업들이 돈을 벌면 좋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좀 달라요.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고 또 희망도 갖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이 자녀들도 좀 선호하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앞서서 지금 잠깐 우리 부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석유화학 업종이라는 것이 그 업종의 특성상 인근에 있는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썩 환영받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공해 쪽이 배출 환경 문제, 공해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썩 이렇게 자부심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그 서산 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먼저 좀 주민들 입장에서 그 피부로 느끼는 거 30년 동안 느껴봤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이제 환경적인 측면은 어떠냐? 뭐 환경적인 측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에 오면 맨 먼저 느끼는 게 그 대산의 하늘에는 항상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진원지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항상 공장 굴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저게 다 뭐 좀 우회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주민들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으르렁거리는 그 화염, 그 다음에 불꽃, 또 여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 매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고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고, 화학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한 번씩은 다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원유 유출 사고, 납사배 좌초 사고, 폭발 사고, 화재 사고, 뭐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요즘은 이 유해 화학 물질 운반 차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탱크로리로 운반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에 좀 유독물도 싣고 화학 물질도 싣고 가고 있는데
저거 사고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납니다. 뭐 벤젠을 실은 그 탱크롤리 차량이 전복이 된다든가 요즘 뭐 수소 차량에서 불도 화재도 발생하고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 속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이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악취입니다. 냄새. 네, 악취인데 이것이 전에는 이제 공장 인근에서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이제 대규모로 증설을 하면서 저희 대산 시내가 공장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10km 대산 시내까지도 악취가 극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좀 아주 메스꺼움이라든가 이런 두통 같은 거를 뭐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업들도 환경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그런 규제라든가 이 안전장치 같은 것을 더 훨씬 더 강화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한테 이제 물어보죠. 이 악취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그럼 기업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기준치 이내다. 기준치 이내다. 네, 기준치 이내다. 예. 전문가 교수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업종들이 갖는 한계점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대산 석유화학단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이나 에틸렌, 휘발유, 합성수지 대부분 이제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해양, 지하소염 뭐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소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에서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좀 신경을 좀 써서 이런 그 기업 활동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평소에 그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기업과 지역 사회가 좀 서로가 이해하고 신뢰하는 어떤 그러한 소통의 공감대를 좀 갖는다면 기업들의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마다 다 비슷한 여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몫이 될 것 같아요. 이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그 특성, 한계, 이 부분, 내재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을 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이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갖는 특성 이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불안감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병이 저는 더 크거든요. 아까 우리 두 분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미세먼지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 현상을 가지고 늘상 우리가 접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상 탱크로리가 지나다닐 때도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똑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그렇습니다. 그 큰 차량들이 질주를 한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전복이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이뤄지고 하니까 늘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주민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안 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났던 그런 사례들 또 날 것이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늘상 느끼는 이 악취 문제가 이제 만연화돼 있어가지고 그 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이제 무감각해져가지고 모르는 경우도 이제 많죠. 그런 속에서 알게 모르게 피폐해지는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 내가 불안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 건강을 해치고 생활의 어떤 그 리듬을 깨게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장 전문가들이고 가장 그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최고 수준의 이런 그 안전장치, 이런 그 주민들이 그야말로 신뢰하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차제에도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기업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도 내고 의견 수렴도 하고 지자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삶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고 공직자고 우리 시민들을 누구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 자리에 대산공단 관계자들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뭐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스러워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업종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하는 한계점.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도 이 업종들은 지역사회와 소통을 긴밀히 하려는 노력들을 꽤 많이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보는데 서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예, 이 소통은 사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소통과 대화가 부재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이런 그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소통이 더 필요하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또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숨기지 않고 정말 제대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드러내놓는 것이 또 필요하고 이런 속에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일방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강요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서로가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열어놨을 때 그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해 문제라든가 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신뢰성 있게 드러내놓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또 기업은 그것을 정말 잘 고민하고 하면서 또 풀어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민원이라든가 불만 또 불안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와 기업 간의 이런 그 소통은 저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 전담 조직이 다 있기도 하고 늘상 소통을 제가 또 많이 강조를 하면서 기업의 관계자들도 늘 만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과 또 불안을 요소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도 하고 대변도 하고 주문을 하죠.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너무 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건 거죠. 이 신뢰 문제라든가 믿음성 문제라든가 좀 뭔가 좀 엇박자를 내는 측면에 있어서의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가 다른 부분도 똑같은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는 거. 제가 이제 이 기업에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에 이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정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또 여러 가지 안도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여러 가지 조치, 행동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사회공헌 사업, 동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조치, 통 큰 투자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이 기업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게끔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에서는 이제 필요해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주민들이 느끼는 소통의 정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업이 주민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주민이고 여기가 고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떼나 쓰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부서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기업하고 만나서 소통한다는 것은 무슨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원인을 좀 알고 싶거든요. 원인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가 이런 것 좀 묻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환경팀이나 아니면 업무를 보는 총무팀 이런 관계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이 기술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지역 주민 뭐 채용이라든가 그럼 지역 업체를 좀 육성하고 활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이제 총무나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장으로 잘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내 소통, 그다음에 기업이 주민을 그냥 저 땡깡이나 부리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같은 주민으로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정도로 그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초대를 하기로 했는데 이 서산과 대산공단의 관계를 한번 바라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이 통상지원 쪽이지만 시장님께서 좀 여러 그 단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돌아보고 저도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산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이런 공단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또 기업 활동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걸 또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것도 또 서산의 또 새로운 모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보통 그 대기업들은 본사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태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이제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그 지역의 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그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많이 그 발언이 나왔지만 만약에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건이나 사고는 일단은 지역사회에도 큰 그 피해를 입겠지만은 대기업들이 그 얻는 이미지 이 타격은 굉장히 뭐 크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10년 전에 그 유류 사고가 그 났었고 오늘 아마 태안에서 그런 유류 사고에 대한 어떤 10주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뭐 바다 오염이라든가 지역 그 생계 주민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그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은 생계가 뭐 막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취약한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기업은 대기업이니만큼 오염 제거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이제 기업 스스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 서산시와 또 서산 지역 주민과 그리고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 핵심이 되는 주제, 과연 이 기업들과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울산, 여수 그리고 이제 서산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근데 이제 종종 보면 그 다른 지역에서는 이 기업들이 지역에 상당히 이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종종 부각이 되곤 하는데 서산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려왔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나 서산시에서도 같이 윈윈하자 하는 목소리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죠. 우리 교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의
이런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나 지역에 배려를 하는지 한번 좀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외국 사례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례만 봐도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제 그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나 뭐 국내 사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어떤 필요한 어떤 현안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식품회사라든가 아니면 좀 의료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기업의 맞춤형 어떤 이런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는 좋은 사례들이 많고요. 지금 여수나 그 울산에서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공간 건설 이런 것들이 그 사례가 많이 그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느끼는 그 기업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랄까요 공헌하는 부분 주민들도 피부로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이거 참 잘한다, 괜찮다, 이런 사업이 지역에 좀 많이 기여하는 것 같다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심리적인 자부심은 아까 크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부심은 있죠. 예. 메이커에 대한 자부심이죠. 근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업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쉬지 않고 증설 공사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그 생산 활동에 따른 낙수 효과 이게 좀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낙수 효과가 지역 주민이나 또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대기업은 그 자기네들 패밀리라든가 뭐 계열사 뭐 요즘은 또 퇴직자들까지 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다 뭐 잘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업의 근로자들도 이제 사실은 뭐 교육 문제가 그 교육 여건이 지역에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주거지를 도시에 둬요. 예. 이러더니 인구가 증가를 못하고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아니면 뭐 협력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나름대로 안 하는 건 하고 아니지만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일회성, 이 소모성 어떻게 보면 좀 민원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 발전 또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가 없죠. 네. 한마디로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관계 되시는 분들 만나면 이걸 가지고 지역에 뭐 했다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라. 책 펴지도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지역 주민이 느끼는 그 그대로죠. 아까 뭐 소통 앞서서 소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 시와 어떤 기업 간에 또는 주민들 간에 이런 소통은 뭐 잘 되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소통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이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원 문제, 사회공원 문제 나왔을 때 지금 뭐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특히 이제 뭐 대산 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 사회공원이라는 용어를 붙이기가 어렵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시장인 제가 했을 때 서운하게 들릴 겁니다. 어떤 뭐 행사 때라든가 또는 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라든가 뭐 경로당이라든가 등등등등 지원을 많이 하긴 합니다. 예. 하는데 문제는 그런 지원들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 달래기 위한 또는 뭐 민원을 뭐 예방을 하기 위한 또는 뭐 달래기 위한 또 어떤 일회성, 소모성 이런 그 어떤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대산호사가 사실 글로벌 기업입니다. 아주 이제 덩치도 커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4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우리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한 5개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보면 이 국가에 납부한 내국세라든가 관세를 포함해서 이 국세 이 납부 이 실적만 해도 상당하죠. 뭐 4조 9,679억이나 됩니다. 전체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지방세 부분은 0.86%, 1,902억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에는 기여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코끼리 비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는 터전을 내주고 어려운 이런 그 환경 공해를 우리가 다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필요한 인프라라든가 우리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너무 없다. 여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모성이고 일회성이고 또는 단발성이고 어떤 보여주기식이고 또 민원 해소성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몸집에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이런 그 사회공헌 사업은 지금 꼭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거듭 드리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30년이 됐는데 처음에 10년, 20년까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민간 단지로 조성하면서 각자 와가지고 둥지를 투느라고 바빴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느라고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20년, 30년 이상 됐고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면 조 단위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과정의 마당에 있는데 지역을 위한 다른 그 울산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당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 기업의 어찌 보면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상생 또는 동반 성장에 관한 개념 자체가 부재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인식하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기업들과 대화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는 조금 뭔가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함께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방향에서 좀 나서주기를 촉구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안유돈 부회장님께 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국내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이 기업들이 관련 업종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유독 이 서산 쪽에만 그렇게 사회공헌 사업이라든가 기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인색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쪽에는 그렇게 인색하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주민 탓 같습니다. 저희 대산공단에는 대산 지역에는 여수하고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산 사람들 참 사람 좋다. 기업이 저렇게 증설도 하고 수익도 내고 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누리자고 왜 가만히 있냐 소리 안 내고 그래서 참 사람 좋다. 이 말이 좋다는 것이 사실은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믿은 거죠. 기업을 믿었는데 기업이 그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기업의 시각으로 본다면 상생 발전을 얘기하면서 기업 쪽에만 사회공헌 사업을 하라고 너무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업들은 최근에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업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마음으로 아껴줬냐 하는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시에서 또는 주민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동반 상생의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저는 뭐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 견뎌준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은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예. 자식을 돌보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참고 견뎌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기여다. 가장 큰 기여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고요. 예. 시에서는 어떤 기여를 했느냐. 기업들이 민간 산단으로 각자 이제 이렇게 도생하는 과정 속에서 시에서 나 몰라라고 열중시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든 부분들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같이 시비를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구축에 나섰죠. 가장 큰 대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물류 비용, 기업은 물류 비용을 무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거리 부분이죠. 길에다가 다 쏟아부은다면 안 되겠죠. 이 대사랑 국가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해당되는 그곳에 둥지를 트고 있는 대사랑 5사만 하더라도 저기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서산에서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당진까지 와 있는 이 고속도로를 대사랑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산 대산 간 이 고속도로 연결을 위해서 정말 10수년 넘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확정이 3수 만에 됐죠. 지난해 이제 국가기획 반영 예타가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이제 끼었죠.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한 이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국도 38호선 확포장 이런 부분들 배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배후 교통망 확보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 대산단지 해수 담사 이 공업용수 부분이 매년 이 그 가뭄 때마다 지속되고 있고요. 이거 이어지는데 이런 그 공업용수 해결을 위한 해수 담사 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이게 한 2,2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서산시만 혼자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주고 충남도가 함께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이런 노력들 시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로 문제가 발생되고 기업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령까지 가야 됩니다. 예. 고용노동지청이 보령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금년에 아주 역정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서산 출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업과 상생, 동반 성장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고 또 이 고용 문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 필요한 인재를 골라 쓴다는 것은 매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률도 낮출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사랑 등등 해서 상당히 그 이점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특성화 대학을 또 유치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국지도 70호선을 빨리 조기에 개통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서산 IC 입체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물류의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한 지금 속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가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지원들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협조를 했죠. 예를 들면 대산공단 30년 역사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사업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기업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이 반대해서 뭐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 뱉으면 이제 하실 만큼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서산시와 주민들이 이번에 상생 발전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에게 대답을 듣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예시로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떻게 이 기업들과 상생을 하자는 것인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뭐 구체적인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건 뭐 들지 못했습니다만은 울산이라든가 여수 등등의 이런 사례들이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사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 상생, 동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설 하나 만들어주고 땡치는 게 아니다. 함께 지역이 또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령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의료 인프라 같은 거 정기 검진을 할 수 있고 공해의 어떤 환경 문제도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기업의 구성원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이라든가 등등 또 교육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기업과 또는 우리 주민들과 또 함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노력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업에서도 지금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혹시 첨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익의 그 지역사회 환원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 효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금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그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런 추세에 맞게끔 좀 더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서산 지역에 입주한 대기업들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 미약하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선진국이나 국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서로 이제 노력을 한다면 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고 뭐 신뢰의 어떤 그러한 창구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안혜돈 부회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기업인들하고 만나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왜 돈은 대산에서 벌고 쓰는 건 도시 가서 쓰냐. 딱 저희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기는 한데 여기서 살 만한 무슨 교육시설이 있냐, 뭐 변변한 의료시설이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원주민들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 인구가 좀 증가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근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럼 정주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함께 만들어서 한번 우리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업이 주민에 대한 공헌 활동이 아니고 자기들 근로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세 분께 마지막 발언기에 30초씩만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예, 이제 기업들도 그동안에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성장세에 걸맞는 또 발전해온 여러 가지 이런 그 위치에 걸맞는 사회적 공헌 사업을 통해서 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 큰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부회장. 예, 저희는 주민들은 뭐 기업을 바라볼 때 이왕이 들어와 있는 기업 떠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다만 같이 사는데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든 기업이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익을 내는 만큼 주민들하고 같이 잘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 드릴까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좀 바람직하게 발전하려면 특히 이제 그 대산 석유단지의 기업들은 지역의 환경 문제에 좀 더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자세 전환 그것이 가장 필요하겠군요, 우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이 대산공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는 이 TV 화면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의 얼굴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이죠. 그들이 조금만 더 나눔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들곤 했습니다.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모델, 서산에서 이제 만들어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자, 오늘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